설악산문으로 조계종 천년 선풍을 이은 신흥사 조실 무산대종사의 영정과 무산 스님이 평생 모셨던 불상이 양양 낙산사에 봉안됐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어린이 법회가 도심포교당을 중심으로 재개되면서 사찰의 휴일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다시 문을 연 조계종 국제선센터의 어린이 법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조계종 포교사고시에 1차 합격한 예비 포교사들이 기초소양 교육 연수를 하며 포교 원력을 다졌습니다. 부산 문수사가 40년 불사를 회항하면서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팔각 13층 규모 진신사리탑을 조성했습니다. 영호남의 대표적 불교 독립학교 광주 정광고와 대구 능인고가 혈우병 환자를 돕는 헌혈증서 기부로 생명나눔과 지역 화합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설악산문으로 조계종 천년 선풍을 이은 신흥사 조실 무산대종사의 영정과 무산 스님이 평생 모셨던 불상이 양양 낙산사에 봉안됐습니다. 문도회는 무산 스님 오도처 낙산사에서 이훈식을 봉행하면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먼 바다 울음소리를 홀로 듣노라면 천경 그 말론이 모두 바람에 이는 파도란다. 추상 같은 선풍과 소외되고 억눌린 이들을 위한 걸림없는 포교, 경계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선시로 한국 불교계와 사회 전반에 큰 울림을 주고 원적에 든 신흥사 조실 설악부산 대종사의 오도송입니다. 대종사는 낙산사에 주석하며 정진하다 1989년 오도송 파도를 남겼습니다. 무산 문도회는 은사 스님의 뜻을 잇고 가르침을 새기기 위해 대종사가 평생 모시며 진함으로 삼아 정진하던 부처님과 대종사 영정을 오도처인 낙산사 설선당에 보관했습니다. 설선당은 대종사가 주석하던 고향실 예터 근처에 자리한 곳이어서 스님을 모시고 수행하던 제자들은 은사 스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각별합니다. 이방에서 파도라고 그 오도송을 쓰신 방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저기는 아니지만은 저희 스님이 여기서 우리 그 사형사제 스님들을 여기서 많이 받으셨고 또 저희가 여기서 행자 때서부터 수행하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스님이 모시던 부처님을 모시게 돼서 아주 감회가 새롭고 감격스럽습니다. 부처님과 대종사 영정 이후는 홍예문 사천왕문을 지나 원통 보전을 참배하고 설선당으로 이어졌으며 사부대중은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대종사 영전에 차를 올렸습니다. 무산 문도의 스님들과 이윤식이 함께한 신도들은 설악산을 감싸고 세간을 품었던 조실 스님을 모시게 된 데 대해 더없이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큰 가르침을 주신 덕 높으신 스님을 존경해 왔는데 입적 후에 이렇게 여러 사찰보다 우리 낙산사에다 모시게 됐다는데 저를 비롯한 모든 신도들은 정말 감회와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전국의 불자들도 아마 조실 큰 스님의 영정을 모신다는 의미에서 낙산사를 더욱 많이 찾고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산 문도회는 은사 스님이 모시던 부처님과 은사 스님의 영정을 오도처인 낙산사에 봉안한 것을 계기로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뜻을 이어 선풍을 진작하고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어린이 법회가 도심포교당을 중심으로 재개되면서 사찰의 휴일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활짝 열린 도량을 뛰놀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아이들 곁을 찾아왔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2년여 만에 재개된 조계종 국제선센터의 어린이 법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스님의 손을 잡은 아이들이 트리가트로 꾸며진 사찰 외벽 앞에 섰습니다. 비천이 가득한 연화장 세계로 향하는 계단 위로 훌쩍 뛰어올라 포즈를 취하고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한 사천왕상을 향해 곱게 합장한 뒤 그림 속 가람으로 들어서 봅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여 만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아봐 꿈꿔봐 어린이 법회를 진행한 서울 서남권 중심포교도랑 국제선센터.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트리가트와 트램펄린 등 마치 놀이터처럼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 처음으로 부모와 함께 어린이 법회를 찾은 아이도 곧잘 따라합니다. 근데 스님께서도 여기 오시고 하니까 너무 좋고 또 이런 경험은 처음 해보니까 신기하고 신비롭고 새로운 경험을 하니 뿌듯합니다. 처음 오긴 했는데 경험도 많이 하고 이모가 그런 것도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고 저도 스님들 좋아하니까 스님도 오고 너무 좋고 그랬어요. 불교 그림도 많이 그리고 문화재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공부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책 얘기도 많이 알려주고 했거든요. 네. 책가 근데 영리해가지고 빨리 하네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법회에서 의젓하게 정자한 아이들은 스님께 예를 갖추는 방법을 익히고 지도법사 스님으로부터 법문도 청해 들었습니다. 연기법을 주제로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통해 나와 가족 그리고 친구 등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없으면 쟤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되어진다?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같이 있어야 돼요? 서로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넣는 빙고 게임 한 판으로 어느새 친구가 된 아이들. 부처님 품 안에서 마음껏 뛰노는 와중에도 서로를 따뜻하게 챙기면서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진을 찍었어요, 바깥에.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또 스님이 오면 좋겠어요. 2년 만에 다시 아이들을 만난 지도법사 스님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마주하고 비로소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돌아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낯설기도 하겠지만 낯섦보다는 쓸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보부들 아까 처음 만났을 때 얼굴 표정에서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도 대답도 학년 저학년의 친구가 대답도 잘하는 거 보면서 이 친구들이 그동안 집에만 있었을 때보다는 이 국제선센터라고 하는 어린이 법회에 와서 나름의 행복을 느껴갈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친구들, 그리고 다시금 부처님을 만나는 시간. 천질물들의 웃음소리로 도심 속 사찰의 휴일이 한결 정겨워졌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포교사고시에 1차 합격한 예비 포교사들이 기초 소양 교육 연수를 하며 포교 원력을 다졌습니다.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포교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돌아본 1박 2일 일정을 이경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우리 사회 현장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게 될 예비 포교사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의 제27회 일반 포교사 선발 자격고시 필기 합격자 217명이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1박 2일 연수에 나섰습니다.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다목적 홀에서 포교부장 선업스님으로부터 조계종의 이해와 포교사의 자세를 들으며 예비 포교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키웁니다. 포교사로서의 본인의 역할 그리고 포교사로서 앞으로의 사명 이런 것들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제식에는 포교부장 선업스님과 포교국장 해교스님, 김영석 포교사단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선배 포교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선업스님의 간략한 환영사에 이어 김영석 포교사단장이 포교사 모두를 1인 1분야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재교육을 내년부터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저와 함께 포교사단과 함께 신행포교, 계층포교, 전법의 길로 나아가고자 기꺼이 마음을 내어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다시 드립니다. 일기 포교사로서 43년간 일선 포교 현장에서 교정교화 활동 등에 매진한 이태익 선배 포교사는 포교사로서 첫 발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렵고 험난한
포교사의 길을 선택하신 것도 결코 타의가 아닌 여러분 스스로 선택이 자유였음을 알고 있기에 진심을 다하여 환영하고 존중하는 바입니다. 연수 첫날에는 포교부장 선업스님이 조계종의 수행법과 포교 활동을, 포교국장 해교스님이 생활 속 수행으로서의 의례의 의미를 강의했으며 둘째 날에는 마곡사 참배와 함께 전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현주스님이 사찰에 깃든 불교 문화를 강의했습니다. 포교사 입문에 첫 발을 내디딘 참가자들은 선배 포교사들을 비롯해 현장에서 함께할 도반들과의 만남이 반갑다며 2차 연수 후 종단 공인을 받는 포교사로 자리매김하길 서원했습니다. 교육에 참여를 해보니 여기 포교사에 먼저 입문하게 되신 여러 선배님들과 그리고 훌륭하신 스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니 앞으로 저도 그 행심이나 원심이나 그 신심을 갖춰서 훌륭한 포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들의 2차 연수는 부산, 대구, 경남, 울산, 경북, 제주 지역 합격자 204명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실시됩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예방을 받고 천태종 사찰이 전통 사찰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구인사 대조사전은 근대 목조 건축물 중 국내 최대 규모로 가장 전통적인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훗날 근대 건축 문화재로서 보물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또 부산의 삼광사 역시 근대 건축물로서 가치가 높으며 전통 사찰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국 천태도량에는 근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사찰이 많다며 이런 사찰들이 전통 사찰로 지정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전병극 차관은 과거 구인사를 방문했던 당시와 비교해 많은 부분이 변화했음을 느낀다며 부산에 방문하게 되면 관련 사안들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환담이 끝난 뒤 전병극 차관 일행은 총무원장 무원 스님과 총무부장 갈수 스님의 안내에 따라 대조사전과 설법보전을 비롯한 경내를 둘러봤습니다. 부산 남구 문수사가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부처님 진신사리탑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진신사리탑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상층부가 불국사 석가탑 모형을 한 북한 묘향산 보현사탑 형태의 팔각 13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진신사리는 1978년 방한한 스리랑카 야스기리아 종단의 종정 스님이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김종필 총리에게 기증한 5과 가운데 2과가 봉안됐습니다. 진신사리가 이군 사령부 군법당에 모셔졌을 당시 군종병이었던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이 군법사로부터 2과를 분과받은 것이 이번 사리탑 조성 인연의 씨앗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불사리탑 조성을 계기로 문수사 40년 불사를 회양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문수사가 더욱더 기도하고 참회하고 그 공덕을 이웃에게 희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막식에는 전 조계종 원로의원 법흥 스님을 비롯해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해총 스님, 박형준 부산시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막식에서는 진신사리탑 조성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와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문수사 신도회장 2취임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강릉불교 사업연합회는 전임회장 청우대종사 이임식과 신임회장 설암스님 취임식을 봉행하며 지역불교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강릉 경포호텔에서 열린 이 취임식에는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제4교구 본말사 스님과 김홍규 강릉시장 등 4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강릉불교는 범일국사의 법맥을 이은 1500년 역사와 근현대 도심포교의 산실로 한국불교에서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신임 회장 취임이 강릉불교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임 회장 설암 스님은 임기 중에 경포호 일원 유등축제와 사부대중 참여형 사암연합회 운영, 강릉화쟁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회 발족, 부따로 살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릉에 산재한 모든 전통문화와 기독교, 캐톨릭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서 강릉의 모든 문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되는데 불교계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남을 대표하는 불교 종립학교가 혈우병 환자를 돕는 데 뜻을 함께하며 생명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광주 정광고와 대구 능인고가 구례 화엄사에서 펼친 헌혈증서 기부 행사인데요. 앞서 광주 정광고 교내 법당에서는 석가모니불 개금불사도 펼쳐졌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광주 정광고와 대구 능인고 학생 150여 명이 헌혈증서 300장을 들고 구례 화엄사 화엄원에 모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영원함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위해 마련된 국민통합 생명나눔 한마당 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SK플라즈마 주식회사 임직원들이 모은 헌혈증서 90장과 화엄사 스님들이 모은 80장, 식전 행사로 마술 공연을 한 마술사 정윤호 씨의 개인 헌혈증서 45장까지 보태져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진화건설 주식회사는 학생들이 모은 헌혈증서 한 장당 10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사회공헌에 기여했습니다. 이날 정광고 이사장이자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께 전해진 헌혈증서는 모두 515장. 헌혈증서와 후원금 3천만 원은 다음 달 한국혈우재단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한 장 한 장 또 한 방울 한 방울 정성을 다한 이 헌혈 증서는 바로 혈우병 환자에게는 인양의 기적이 되지 않겠는가. 또 지금 시대에 와서 우리가 많은 풍요로운 물질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몸이 아픈 어린 환우에게 또는 다른 환우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우리는 구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청도 학산사 회주이자 능인학원 이사장 법광스님은 격려사에서 부처님의 자비정신 실천이라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두 학교가 손을 맞잡고 미래로 함께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정광학원과 또 능인학원이 좋은 인연에 대해서 오늘 기초의 틀을 잡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자매결연 같은 양 학원이 협의를 통해서 서로 발전하고 상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영원함이 함께하는 국민통합 생명나눔 행사는 지역 간 갈등의 벽을 허물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광고와 능인고는 그 일환으로 최근 학생자치회와 불교학생회를 중심으로 헌혈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이를 통해 헌혈 증서를 모았습니다. 헌혈은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엄사에까지 와서 헌혈 증서를 기부하니까 더 뿌듯해요. 앞으로 헌혈을 더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정광고는 이에 앞서 지난 15일 교내 대승원 법당의 부처님께 새 옷을 입혀드리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점안식에는 이사장 덕문스님을 비롯해 불교 어머니의 회원과 학생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개금불사는 부처님께 깨끗하고 새로운 옷을 입혀드리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고3인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이번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빛골 광주의 대표적 불교문화유산인 성거사지 5층 석탑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재적 가치를 고찰해보고 바람직한 전승 방안을 모색해보는 학술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광주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선거사지설화와 5층 석탑이란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스님과 광주불교 역사기획단장인 증심사 주지 중현스님,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조태성 주임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등이 이어졌습니다. 도성스님은 봉행사에서 거북 모양을 하고 있는 선거사는 선조들이 광주에서 가장 중요한 성소로 여겨 절을 짓고 탑을 세웠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선거사지와 석탑이 갖는 가치와 공덕을 찬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경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광주 지역 불교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어 향토지리연구소 김경수 박사 등이 나선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개국 32주년과 유튜브 구독자 32만 명 달성을 기념하는 대국민 감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BBS는 불교방송 유튜브 구독자가 지난 1일 32만 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해 불교방송에 관한 퀴즈를 풀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진행돼 8월 5일 당첨자가 발표되는 이번 특별 이벤트는 불교방송 홈페이지 링크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들에게는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 전시된 유물의 미니어처 상품으로 선풍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굿즈를 선물로 증정합니다. BBS 불교방송은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라디오 방송으로 1990년 출범한 뒤 2008년 TV를 개국한 데 이어 현재 유튜브와 SNS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미디어 포교불사로 불음 전파의 영역을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총 5개 채널로 운영되고 있는 BBS 유튜브 방송은 스님들의 설법과 강의, 독경을 비롯한 산사음악회와 포럼, 세미나, 지자체 행사 실시간 전송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본 채널이 시청자들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불교 종합뉴스와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 등을 만날 수 있는 불교방송 뉴스 채널과 BBS 보이는 라디오 채널, 전국 사찰의 아름다움을 ASMR과 함께 감상하는 닭잠 채널, 불교방송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담은 BBS 플러스 채널 등도 구독자 수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19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바이러스 확산 대비에 다소 안이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고 정부와 의료기관 그리고 국민 각자가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8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